안녕하십니까. 임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주요 이슈 제목을 물가 공포 정점, 이제 공은 바이든에게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CPI 지표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시경제 뉴스 빠르게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FOMC 최악 시나리오라고 해서 CPI 9% 나오고 1% 금리 인상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정말로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과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월가 예상치는 8.8에서 8.9%였는데 9.1%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7월 27일에 FOMC 회의에서 1% 금리 인상 가능성을 82%로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원래 이것도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기준금리는 2.5%로 1% 인상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뉴욕 증시는 이러한 6월 CPI 소식에도 나스닥이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고 지난 데이터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죠. 백악관에서. 그래서 오늘 사우디 순방기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벌써부터 핀치를 넣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협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한국은행이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와 옐런 재무부 장관 사이 논의를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현재로서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기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했으나 거절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어찌하여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합 장세로 마감했고요. CPI 충격을 극복하고 이렇게 나스닥 증시와 S&P 500 증시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증시는 나름 버티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증시는 이런 소매 유통 그리고 아마존 이런 증시 그리고 TSMC, 엔비디아 등 반도체 섹터 위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공포는 극단적 공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3개월, 그리고 2년 등의 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1%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 위험 자산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바로 정점 분석 때문이죠. 언론에서 공포를 조장하던 이제 6월 CPI 지표가 백악관 말대로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9.1% 지표고 그 이유는 주택 임대료 월세와 가솔린 값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6월 정점이었던 유가가 현재 $100 이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왔고요. 8월에 발표될 CPI는 다른 요소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하락한다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발표된 지표는 정점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지표는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되는 미국 가솔린 가격의 지표입니다. 6월달 정점을 찍혀 현재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희망하는 40에 $60 선의 원유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의 영역인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대로 당분간 유가가 $90 선에서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런 및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될 겨울을 가정할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지표 상으로는 유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포커스는 7월 27일에 발표될 미국 FOMC 회의입니다. 이 FOMC 회의 이후 8월 잭슨 홀 미팅을 지나 다시 9월에서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CPI 지표 발표 후에 밤사이 금리 인상 1% 인상 가능성이 82%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몬스터 스텝,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명명하기 나름인데 등등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해결할 때고요. 바이든의 중동 순방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차트는 미국 소비자 물가와 나스닥 증시 70년대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70년대입니다.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와 나스닥 지표 증시의 상대적
지표입니다. 이때도 역시 경제학보다는 정치가 우선하던 시대였습니다. 유가가 정점을 기록하던 시기 증시는 바닥을 쳤고 그 이후부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한 사람들과 기업들이 점차 체질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오일 쇼크가 터져서 폴 볼커 연준의장이 금리를 20% 상승했음에도 나스닥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다르고 금리 인상을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과거의 일이 똑같이 재현된다면 우리가 알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라는 분석과 함께 사람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증시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시장은 낙관론과 이제 부정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부정론이 전 세계 언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 증시의 버팀목 속에서 희망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나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 역전,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여전히 우선하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전히 시장 주목 관련 섹터를 관망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 기타 뉴스에서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일정은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으로 중동 순방 일정이 시작되고요. 한국은 옵션 만기 시작이고 미국은 또 밤에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창케미칼이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내일의 일정입니다.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끝나고 사우디 방문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러시아가 두마 회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이제 두마 회의를 예정이고 전쟁 관련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이제 내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16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예정이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등도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일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장전 이슈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